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유튜브에 한국 증시에 있는 기업을 업로드하고자 해요. 이제 주로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주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ENF 테크놀로지 기업을 알기 전에 반도체 산업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CPU, GPU, APU와 같은 그 밖에 램, VRAM, SRAM, 요즘에는 이제 AI 반도체와 CPU를 합친 반도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완성품 업체가 있고요. 중간품 업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토레지스트, HCL, 레드호스트, 그러니까 적색 전고공증이죠. HCL과 레드호스트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긴 하지만은 디스플레이도 반도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 밑에 그 중간품을 생산하기 전에 원재료 업체가 있어요. 원재료 업체 화학 재료를 주로 만드는데 예를 들면 박리, 식가객과 같은 화학 재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밖에 모노머, 폴리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완성품체는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과 같은 기업이 있고, 중간품체는 동진세미캠, 아니면 덕산네오룩스, 원자재 업체 덕산 테코피아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반도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간단하게 설명, 웨이퍼를 넣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 센티클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센티클에 포토클 아무튼 여러 가지 거를 넣고 증착을 시킨 다음에 증착한 재료들을 씻고 그 회로 기판을 새긴 다음에 검사를 하고 패키징해서 파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산화, 증장, 연마, 식각, 세정과 같은 화학 재료와 포토레지스트에 사용되는 원재료나 TFT LCD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뒤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크게 3개의 사업부가 있다고 해요. 프로세스 케미컬, 그 다음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원재료 사업부가 있고 컬러 페이스트 사업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프로세스 케미컬은 말 그대로 화학 소재 원재료를 파는 사업이에요. 뒤에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 원재료를 파는 사업부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용 원재료인데요. 일단 포토레지스트라는 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겠죠? 포토레지스트는 빛이 닿으면은 소재의 성질이 바뀐 소재입니다. 빛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불용성이 되는 내거형과 반대로 가용성이 되는 포지형이 있어요. 그러면 불용성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가용성 같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겠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컬러 페이스트인데요. 컬러 페이스트라는 거는 TFT LCD에 사용되는 소재예요. 주로 이제 원래 어디에 사용되냐라고 하면 컬러 필터에 사용되는데요. 그럼 컬러 필터를 알기 전에 TFT LCD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TFT LCD는 말 그대로 LCD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LCD 패널이에요. 그 LCD를 만들기 위해서는 컬러 필터가 있고 방막 트랜지스터 형성된 유리 기판에 액정까지 넣어서 강원인 백라이트 유니트를 띄움에 따라서 액정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표현됩니다. 그중 이제 컬러 페이스트 같은 컬러 필터의 원재료에 해당되고요. 주로 색을 나타내요, 색을. 자, 그러면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프로세스 케미컬, 포토레지스트용 원재료, 컬러 페이스트, 그리고 로 이루어져 있고 추가로 새로운 산업으로 불산 산업을 합니다. 불산 때문에 새롭게 이걸 넣게 되는데요.
뭐 다 비슷해요. 프로세스 케미칼 같은 경우 뭐 식각계, 신너, 현상액, 박리액과 같은 걸 말하고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포토레지스트용 원재료 사업부에서는 모노머 폴리머 및 광산 발생제입니다. 이것은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에 사용되고요. 말 그대로 포토레지스트가 빛을 받았을 때 성질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이제 화학 재료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컬러 페이스트가 있는데요. 컬러 페이스트 같은 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컬러 필터를 만들 때 제공되고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레드, 그린, 블루 컬러 페이스트나 뭐 BCS용 블랙 재료, WLED용 RGB 컬러 페이스트인데요. 이 RGB가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불산인데요. 불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세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세정할 수 있는 액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불산이에요.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고요. 반도체 산업에 진짜 필수적입니다. 저게 없으면요. 이제 흔히 저게 화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수출 규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수출 규제를 받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9.9%를 생산이 가능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99.99999%의 불산이 생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99.9%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오차가 날 수 있다. 지금 당장에 그만한 성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1년, 2년 갔을 때 절대적으로 그만한 성능이 안 나온다. 아니 심지어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애초에 성능이 안 나온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저희 이 반도체에서는 세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쓰이는 재료 중 하나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의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흔히 PER은 한 16에서 15 사이로 잡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PER은 그렇고 뭐 ROE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잘 뜨고 부채 비율도 낮은 데다가 현금 흐름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 중 하나예요. 이제 다만 주식 환원 정책이 좀 부족해가지고 배당이 짜다는 건 좀 문제긴 하지만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 중 하나다. 매출액도 그렇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ENF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 포인트가 있어야 할 텐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화학 소재 가격. 아까 말했던 소재의 가격이 오를 때 당연히 소재의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 ENF 테크놀로지 가격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하였을 때, 뭐 새로운 특허가 나거나 아니면 일본 수출 규제를 발표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증설유가 있을 때는 이 ENF 테크놀로지 가격이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에 9,040원이었던 게 지금 53,200원을 가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화학 소재 가격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번 알아볼게요. 2018년에 프로세스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338원에 킬로그램당 1,33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1,854원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 아까 봤듯이 영업이익은 급증하였고 덩달아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38.5%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질적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화인케미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69만 767원이었지만은 2020년에 80만 237원이 됨으로써 굉장히 큰 가격 상당폭을 보여주고 영업이익에 그게 반영되어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역으로 알아놔야 될 게 원재료의 가격 인상이에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화학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유화학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스윙러나 이제 스윙러를 만들 때 뭐 주요 용대나 아니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필요한데요. 그 화학물질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한 거지만 ENF 테크놀로지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 가격보다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이나 화인 케미칼의 가격 인상폭이 더 커야지만 ENF 테크놀로지의 손익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했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화학 소재 가격 인상도 좋지만은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하면 ENF 테크놀로지의 이제 포토레지스트 모노폴리머나 모노폴리머의 사용도 시가격 애칭의 뭐 그런 프로세스 케미칼의 수요도 급증하겠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디램 2018년 7월 시점 이후로 이제 디램의 수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예요. 실질적으로 메모리도 좀 급증하고 있고 지적 회로도 좀 급증하고 있고 MCP도 이제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ENF 테크놀로지도 이제 차트가 점점 우상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의 관계성은 뭐 이렇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랑 약간 주가가 비슷한 면모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다 같진 않겠지만은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이 밀렸었는데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ENF 테크놀로지도 고점 돌파를 같이 해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특허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텐데요. 원래 ENF 테크놀로지는 뭐 잘 나가긴 했지만 엄청 잘 나가던 기업은 아니었어요. 이제 근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 추세가 일어났죠. 소재기업에 대한 국산화 추세로 인해 ENF 테크놀로지의 액체들, 화학 프로세스 케미칼이나 화인 케미칼들이 수요가 증가했고 이게 ENF 테크놀로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기사를 낼 때마다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증설 이슈가 있을 텐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 25,000원에 디지털 정책,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 발표된다라는 찌라시가 되면서 그거에 맞는 5G 반도체 주식들이 막 떡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6월 15일 이후에 급증한 차트를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 증설할 계획이 있다라는 찌라시 발표 후에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시 16분부터 3시 30분까지 거의 20% 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좀 찌라시라고 하면서 빠졌지만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대액을 찍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증설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주가 상승폭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